투자금 설정, 그다음 수익 목표 설정, 대출 한도 설정, 투자 물건 설정. 이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죠. 내가 단기 투자를 하는데 토지나 상가나 뭐 특수 물건으로 하고 싶다, 지분 협상으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걸로 하실 분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크게 지식이 필요 없어요. 단기 투자는 부동산을 다니는 게 더 빠르게 현장 금매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수 있고, 명도를 어떻게 하면 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점유자별로 나눠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단기 투자 목적물을 하는데 어떠한 똑같은 수익성이 있는 구역에 물건이 3건이 있어요. 근데 이 3건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합니다. 그럼 그 중에 전 대항력이 있는 걸 할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걸 하면 2가지 장점이 있죠. 낙찰 가율이 떨어진다. 2번째는 명도가 쉽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권리 분석은 쉽지만 낙찰 가율은 높아집니다. 명도가 불편할 수 있다. 명도가 불편할 수 있는데 사실 70% 정도가 소유자 겸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론으로만 접근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해관계자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지금 점유자는 소유자 겸 채무자니까 되게 상황이 안 좋겠다. 본인이 빚을 져서 이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심정은 지금 어떻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포지션의 역할을 가정에서 취하고 있는가. 대부분 그 사람은 가장이죠. 자녀가 있으면 명도 반항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도 반항이라기보다 저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협박을 하거든요. 문하려고 집행관하고 갔는데 안에서 문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잠금 장치를 2중, 3중을 해놓은 거예요. 차분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때 화가 났대요. 근데 문자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이틀 뒤에 본집행인데 내가 내일 이사 가겠다. 그걸 그러니까 하루 전에 전화 온 거죠. 본인 이사 가겠다. 500만 원 줘라. 아니면 내부를 다 부시고 가겠다. 이렇게 협박 문자를 보냈대요. 할 수 있는 건 본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비를 500만 원을 주거나. 본집행을 하면 6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 500만 원을 주고, 화가 나시겠지만 1억 7천만 원을 싸게 받았기 때문에 600만 원이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꽂힌 거죠. 당장의 그 괘씸한 태도, 거기에 지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에 그냥 300만 원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갈 때는 미안하다고 했대요. 그분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근데 500만 원까지는 줄 필요가 없고, 저 같으면 300만 원 정도로 협상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아, 난 괘씸해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에는 300만 원으로 잘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이 투자금이나 수익 목표 설정, 대출 한도 설정, 투자 물건 설정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하셔야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감으로 하는 투자, 아니면 좋아 보이는 걸 현혹돼서 당장에 막 입찰받고 보자, 이런 형태의 방향성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입찰 질문 시 필수 조사. 투자를 자본 파이프라인에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뭐 한 건 하고 말아야지 이런 목적이신 분이 없죠. 결심이 서서 나 이제 퇴사하고 자영업을 해야지. 근데 요식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식업을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김밥, 꼬마김밥, 요즘 유행하는,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뭐 마라탕,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요즘 유행하는 요거트집. 이 3가지가 제 목적치라고 해볼게요. 목표라고 해볼게요. 이 3가지 주제에서 선택을 하는 사람과 지금 당장의 서울 수도권을 돌아다니면서
주요 입지에 어떤 요식업이 유행하고 있는지, 어떤 체인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아, 이제 지방으로 이때쯤 유행이 돌아오겠구나를 판단해서 하는 분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아예 체인점을 하시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지, 아니면 내가 시간 에너지를 넣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자영업이 잘 되는 주제를 파악해서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수요, 배우 수요를 하고자 하는 입지에 그 상호를 넣었을 때 과연 그 트래픽하고 내 상호가 잘 융합될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정리해드리면 자영업 하실 분들이 앞으로 있으실 수 있으니까 결국에 자영업이죠. 사업이든. 내가 여기에 혁신도시 하고 싶어요. 혁신도시는 배우 인구가 대부분 가족 위주로 오랜 기간 여기에 머무를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사가 잦지 않아요. 여기서 대부분 오래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혁신도시 자체가 주요 일자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변동성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 학령 인구가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크게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업은 사실 학원 사업이 제일 적합합니다. 아동병원, 뭐 학원 사업 이런 것들이 아주 적합하죠. 그 대신 혁신도시에서 자주 바뀌는 상호가 뭐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식업입니다. 요식업. 그럼 여기는 어떤 컨셉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런 가성비 좋은 형태. 뭔가 알뜰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고급 라인에 내가 컨셉을 가지고 여기서 경쟁을 해야겠다. 안 됩니다. 가격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배우 수요의 심리와 어떤 층이 살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수요가 지금 내가 할 곳에 이동 동선을 가지고 있는가. 이 아파트가 정문이 뒤쪽이고 후문이 이쪽이라고 하면 이 아파트는 정문보다 후문으로 더 많이 다녀요. 후문 횡단보도가 주요 동선이에요. 주요 동선. 주요 동선에 여기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40, 50대 아니면 아이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그분들 대상으로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쟁 업종은 몇 개 정도가 있고 나는 어느 정도의 그 A, B, C 중에 등급으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들어갈 건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투자가 그것보다 훨씬 쉬워요. 제가 자영업을 해봤잖아요. 많이 오랜 기간. 쉽습니다. 제가 20대 때 폭망해가지고 잠깐 친했던 동생의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되게 자존심이 처음엔 상했거든요. 나 진짜 이 1억에 600 월세 주고 직원 한 20명 데리고 하는 이 업소를 운영하다가 내가 지금 공장에서 지금 월급 100만 원 조금 넘게 받고 주 6일을 일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신용 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들어갔죠. 그래서 뭘 했을까요? 거기 일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뭘 시킬까요? 그냥 보고 있어라. 이거 뒷정리해라. 뭐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 가서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고 그냥 이거 지나다니면서 봐라 그러길래 거기에 있는 그 물건들이 있죠. 물건들. 공구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 외웠어요. 첫날.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 뭘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거 어디 있지? 뭐 그런 거 찾잖아요. 드라이버 같은 거. 잘 작업하고 막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제가 바로바로 찾아다 줬어요. 그분들한테.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 어쨌든 거기서 6개월인가 만에 나왔어요. 시간 에너지 대비 값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다가 내가 최고 위치를 생각해 봤어요. 최고 위치가 그분이더라고요. 아버님. 아버님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제가 봤을 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나머지는 다 빚인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난 빨리 뭐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영업이나 이런 걸 해야겠다.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꼭 설정해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하실 필요가 없다. 투자에서는 헤매지 않게 첫 번째 딱 내가 원하는 목적물을 한번 낙찰 받아보시고 손실만 크게 없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패는 빠르게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빠르게 한번 실패를 해봐야 얻는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돈을 지불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하실 필요가 없죠. 최대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과정을 도와드리는데 이 네 가지는 조사를 하셔야 된다. 이걸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면 답이 없어요. 자, 보세요. 낙찰 가율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거 얼마에 낙찰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조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건을. 제가 조사하지 않는 물건을 얼마 정도 낙찰될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에 낙찰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신뢰를 하시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대답하는 저도 문제고 질문하는 여러분들도 문제고 그걸 가지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자, 다시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한 질문은 어느 정도 제가 조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본 물건이라던가 제가 보지 않은 물건을 질문하시면 제 기준에서 얼마 정도에 낙찰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건 크게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뭐 참고는 하셔도 되지만 주변 낙찰 가율이 있어요. 낙찰 가율을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경매 사이트에 있죠. 낙찰 가율. 낙찰 가율이 없어요. 그럼 주변 지금 시세, 지금까지의 그 밸류맥 토지 건물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아파트나 그 물건이 뭐든 간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찍히고 옆에는 왜 안 찍히는지. 왜 이 구역 안에서 얘만 자꾸 거래가 되는지. 그냥 한 블럭 차이인데 이유가 있어요. 내부에 상가가 많이 비었었죠. 더 비었다가 다시 조금씩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한 이유는 앉아서 알 수가 없어요. 앉아서 이론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마치 생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셔야 6개월 전에 유튜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박 망했다 상가 이제 망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했겠죠. 지금 안에 그러니까 비어있는 걸 증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6개월 동안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대방은 많이 찼어요. 의외로 또 엄청 싸거든요. 월세. 안 좋은데 이런 잘 보이는 곳에 뭔가를 하실 분들 말고 예약제나 사무실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굳이 비싼데 월세 주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요. 조용하거든요. 저쪽 안쪽이 다 돼 있어요. 내부 기본 시설은.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에 맞는 걸 찾으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시는 분들 힘드십니다. 오래 걸려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찾기 이전에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 행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단기 투자를 할 거면 조금만 공부해도 되지만 고차익 단기 투자를 하시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임장을 다니셔야 됩니다. 전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그 다음 중개사. 중개사 전화라도 해보세요. 전화. 저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한테 여기 금매가가 얼마인 것 같으세요? 모릅니다. 저는. 저도 조사해보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실 시간에 네이버 부동산 한번 들어가서 최저가 클릭해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 시간에 나는 싫다. 중개사 전화. 세 통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내가 질문 정해놓고 전화하시면. 그렇게 해서 금매가를 알아보시고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가보세요. 직접 가보셔야죠. 최소 그 아파트의 부동산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숨기고 있는 금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대출. 대출사에 최소 3건에서 5건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대출사도 사람이에요. 대출사가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은행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못 얻어내는 지금 현재 나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그 사람들 성향을 파악하면 그 질문을 유추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건 조금 기간이 더 필요하고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사를 여러 군데 알아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희망 입찰가. 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1억을 벌고 싶다. 정했죠? 1,000만 원을 벌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아파트를 자꾸 찾고 계세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버시려면 최소 투자금이 3천에서 5천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에너지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3개월에 1천만 원을 버는데 전문가를 많이 사용하시는 행위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이 적합해요. 왜냐하면 자영업과 투자의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발품을 좀 팔아야 되거든요. 저한테 맡기셔도 비용이 들잖아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위임하시면 비용이 들어요. 그럼 1,000만 원에서 깎인다는 거예요, 계속. 그럴 바에는 두 분 같이 두 분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잠시 팀을 이루는 거죠. 공투팀을 이루지만 각자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수익 구조를 나누고 투자금을 설정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해나가는 업무를 분담하고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해나가시면서 2천만 원 버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물건을 갖다가 자꾸 내 투자에 갖다 맞추시면 안 돼요. 난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송천동이나 삼천동이나 이런 구도심 입지가 무난한 아파트를 하고 싶다. 안 됩니다. 전주는 지금 극상이에요, 낙찰가율이. 왜냐하면 심리가 다 살아났어요. 아파트 가격이 또 반등하다 보니까 분양가부터 시작해서 1군, 2군, 3군, 4군이 다 오르는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경매 수요가 많겠죠. 예정 물건도 없고 잘 나오지도 않고 메꾸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경매로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구역에서 내가 이 아파트 흐름을 파악하시면 단기 투자를 할 때 전주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이 힘들구나. 아니면 좀 불편한 걸 해야 되겠구나. 두 분이 한 것처럼 다물건에 당해세, 대항력이 있는 거. 이 세 가지 선물 세트가 합쳐져 있어서 3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씩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이 빠질 때마다 3명에서 5명씩 늘어났을 겁니다. 3가지가 없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 10명에서 15명 이상은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낙찰 가율도 높아졌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본인 희망 입찰가에 맞는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눈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멤버십에 오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좀 배우지 못하는 것들 제가 수익 물건 분석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런 교육을 해드리죠. 저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분석도 하는구나. 저는 이걸 알아내는데 1년 만에 알아낸 것도 있고 3년 만에 알아낸 것도 있고 5년 만에 알아낸 것도 있고 아직도 못 알아낸 것도 있어요. 유튜브에 이거 보고 내가 이제 다 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강에 요즘 재밌는 분들이 오세요. 이 수업 말고 특강에 제가 신청 이유를 받잖아요. 성함하고 신청 이유. 신청 이유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자기의 실력을 검증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투자 전문 지식이 거의 최고치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있나 검증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그런 거. 막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격투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세상의 고수는 어느 정도 있나 막 그런 거 찾아다니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신 분들을 보면 혹시나 만약에 제가 교육을 했는데 그날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끝날 때 인사를 잘하고 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저랑 똑같은 단계이지 않을까. 저의 1년, 2년 차의 모습이었습니다. 유튜브 보고 마치 내가
5만 가지 투자법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시절, 그때의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가지 투자 방법에 몰두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도시개발 표준 프로세스예요.